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 곡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어떤 수학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어떤 베이스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학습을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흥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다음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툴바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선을 그리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커브,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커브 툴이라고 꺼냈는데 커브에 커브 툴만 붙은 거죠. 커브 툴스. 그래서 최초의 곡선을 그리고 그 곡선을 가지고 옵셋을 띄운다든지 아니면은 익스텐드를 한다든지 뭔가 변형을 가하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커브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전부 커브 툴스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피스 크리에이션, 이거는 서피스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커브와 커브 간의 면을 어떻게 만들어 줄지 처리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명령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서피스를 수정을 할 때는 서피스 툴스, 그 아래 보시면은 솔리드가 있네요. 자, 솔리드, 그 다음에 솔리드 툴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드시겠죠, 처음에 이 라이노를 키셨으면. 그럼 선을 그렸다, 그리고 그 선을 가지고 뭔가 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커브 툴스에 오시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어찌됐든 제가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얘를 옵셋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커브 툴스에 와서 찾아라. 찾아라.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라이노의 단축키를 쓰는 것도 좋지만 처음 라이노를 다루시는 분들 혹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축키를 빨리 쓰는 것보다도 다양한 명령어,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브 툴스 설명드렸고, 마찬가지로 최초의 면을 만든 다음에 그 면을 가지고 수정하는 명령어들, 솔리드 마찬가지고요. 자, 다만 제가 서피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점을 이용한 서피스네요. 이렇게 면을 만들고 나서, 자, 요 엣지를 잡아서 익스트루드, Z축의 방향으로 올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라인을 새로 그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엣지를 바로 잡아서 익스트루드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엣지를 커브로 추출하고 익스트루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추출이 가능합니다. 요 엣지와 커브의 차이는, 엣지는 서피스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말하는 거고, 커브는 이미 그려진 선, 곡선, 직선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추출하는 방법은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서피스를 수정하니까 서피스 툴 가야 될지, 혹은 아웃풋 되는 객체가 커브이기 때문에 커브 툴스에 가야 될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솔리드 바로 밑에 보면 커브 from object라고 있네요. 그래서 커브를 다음과 같이 엣지를 추출하실 수 있고, 이 엣지를 가지고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면을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을 새로 그려도 되고 추출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도형이 굉장히 단순하죠. 사각형이기 때문에 한번 라인을 그리면 되는데, 곡선이거나 혹은 다각형일 경우에 여러 번 선택을 해야 되거나, 혹은 정확히
드로잉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커브 프롬 오브젝트. 저는 되도록이면 모든 모델링은 이렇게 추출해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실 잘못 찍어서 형상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출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속도도 빠릅니다. 예,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뭐 서피스와 어떤 솔리드, 커브,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커브 프롬 오브젝트가 있는데, 지금 저는 서피스에서 추출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역으로 공면에 자, 지금 이런 서클이 지금 이 위에 있습니다. 스피어 위에 있고 얘를 투영을 시켜서 부착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프로젝트 커브 그러면은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서피스 선택해주면은 다음 갖다 달라붙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커브와 그리고 서피스 간에 교차돼서 적용되는 명령어들이 전부 커브 프롬 오브젝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나머지 일단은 뭐 덩어리를 만들고 공면을 만드는 명령어, 즉 서피스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주요한 명령어만 일단 여러분들 학습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저 나름의 가이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은 뭐 한 번씩 해보시면은 바로 어떤 명령어라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자, 점을 이용해서 점이 찍혔으면은 점을 이용을 해서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고 커팅하는 거, 얘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 뭐 어떤 그런 명령어들인데, 요거는 뭐 공면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뭐 첫 번째는 점, 저 3개일 때 혹은 4개일 때 다음과 같이 면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 드립니다. 이름은 surface from 3개 또는 4개 코너 포인트. 자, 뭐 쓰이긴 하지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닫혀 있는 도형에 한해서 클로즈드 형상에 대해서 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닫혀 있으면 가능한 명령어고요. 두 번째, 혹은 제가 다음과 같이 대략 곡선을 포인트를 3개를 찍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면은 면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요번에는 F10을 눌러서 포인트를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수정, 포인트 온, 그리고 포인트를 잡고 제가 살짝 이렇게 올려볼게요. 물론 평면에서 봤을 때는 형상 자체는 변하지 않은, 그래서 서피스, 두 번째 surface from planar curves, 그죠? 두 번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면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왜? 플래너하지가 않죠. 탑에서 봤을 때는 플래너한 것 같지만 퍼스펙티브나 라이트 뷰, 프론트 뷰에서 보면 전혀 플래너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떤 명령을 적용하면 되냐? 그 끝에서 두 번째 surface from 2, 3, 4 엣지 커브,
자, 4개면 된대요. 4개. 2개 혹은 3개 혹은 4개.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면이 바로 만들어지죠. 그쵸? 물론 지금 얘는 플래너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지금. 예, 플래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얘는 없기 때문에 이 평면 당연히 이 플래너한 것도 면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 가운데 요거를 이제 아이소 커브라고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아직은 뭐 억지로 뭐 뷰에 대한 속성에서 지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일단은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4개 이하이면은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고 보니까 지금 Surface from Planar Curve하고 요 차이를 인지를 잘 하실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면을 만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살짝 올라온 거예요. 포인트가. 뭐 그럴 수 있죠. 뭐 스냅이 엉뚱한 게 잡힌다든지 하면은 얘가 제가 1mm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mm 올라왔는데 올라온 게 지금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자, 좀 빼볼게요. 자, 이게 보이세요? 육안으로는 전혀 살짝도 아니에요. 사실 알아채기가 쉽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당연히 2번째 버튼을 누르면 안 올라오죠. 네, 면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포인트를 1mm 올렸죠. 얘는 기본적으로 허용 오차가 0.01mm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0.005mm 올라와 있으면은 면이 생깁니다. 0.005mm 있으면은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켜고 아까 1mm 올렸으니까 다시 1mm 내리고, 자, 1mm 내렸으니 다시 2번째 면 생기죠?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0.005 올렸어요. 예, 다시 면을 만들면은 안 생길까요? 예, 생기네요. 자, 사실 건축에 있어서의 허용오차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축에 있어서 허용오차가 몇이냐. 주변에 건축가들 있으면 한번 선배님들이나 뭐 주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할 수밖에 없는, 뭐 씁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뭐 그만큼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0.01mm가 허용 오차다. 그래서 지금 1mm 올라온 것 자체가 육안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서피스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분명히 이게 나는 지금 플래너 반듯한 것 같은데 면이 안 만들어진다. 그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럴 때는 포인트를 다 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확인과 어떤 구별이 확실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XYZ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트랜스폼을 빼먹었는데 이 트랜스폼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복사, 미러 뭐 이런 어떤 변형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전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Z축에 대한 레벨을 통일성 있게 잡아줄 거기 때문에 Z만 체크하고 OK 누르면은 압착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부착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레벨이 같은 레벨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누르면은 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혹시라도 난 이 2번째 명령을 꼭 써야 되는데 면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F10 혹은 포인트 ON, 포인트 다 잡고 트랜스폼에 XYZ 코디네이트, 그래서 원하는 축의 값 체크, OK.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레벨에 맞출 것인지 체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글쎄요, 뭐 익스트루드 얼론 커브만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아이콘의 형상과 형태와 비슷하게 모델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지금 형상이 좀 다른데요. 포인트, 무브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커브를 아래에서부터 스냅을 켜고 아래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아래에서부터 그렸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글쎄요, 얘를 좀 옮겨놓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에서부터, 얘는 위에서부터. 이거 보면은 얘는 지금 3D로 보니까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와 있는데 얘는 뭔가 좀 선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자, 이게 가끔 명령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일단은 이 모든 객체는 그려지는 게 구성평면에 그려집니다. 구성평면. 이 조그만한 이 그리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무심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면, 명령을 넣어볼게요. 익스트루드 하면 당연히 Z값으로 익스트루드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구성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올라오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뷰 같은 경우에는 구성평면이 XZ 평면이에요. 탑뷰와 퍼스펙티브는 지금 이 평면이 XY 평면, 퍼스펙티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얘도 요 절대좌표를 봤을 때 X와 Y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는 Z축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프론트뷰는 지금 XZ평면, 그러니까 익스트루드가 어느 방향으로 될까요? 명령을 넣으면 당연히 Y 방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Y 방향. 예. 자, 물론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익스트루드 할 때 디렉션을, 첫 번째 디렉션 D 스페이스 받쳐서 레퍼런스 방향을 잡아주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평면에서 그리냐에 따라서 익스트루드의 수직 방향이 잡혀진다, 올라오는 돌출 방향이 잡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지금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초에 어떤 선을 그리면은 어디에 그리지나요? 자, 이 선을 그렸어요. 얘 어디에 그려질까요? Y가 0, XZ 평면에 그려져요. Y가 0인 레벨에. 이거 헷갈릴 수 있나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최초에 그려질 때는, 자, 얘를 사각형을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Y 값이 지금 0이죠. 예, Y 값이 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 평면 탑뷰에서 사각형을 그리면 얘가 레벨이 몇이에요? Z가 0이죠. Z가 0인 게 그게 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라이노는 구성평면이 용케 기본 세팅 값이 0레벨에 있기 때문이에요. 프론트뷰도 마찬가지예요. XZ 평면이 Y 값이 0인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그리는 오브젝트는 다 0레벨에 그려지는 거죠. 구성평면이 0레벨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커브를 그리는데 얘는 밑에서부터 그려요. 밑에서부터. 그런데 여기 보면 플래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너라는 건 뭐냐면 플래너라는 건 뭐 이런 식, 이렇게 까먹었어. 참. 플래너라는 거는 최초에 찍은 포인트에서부터 그 레벨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첫 포인트에 Y 값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반듯한 그런 어떤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찍는다 그러면은 이 점은 어디 있어요? 0레벨에 있죠. 0레벨에 있고 0레벨에 있고, 얘는 어거지로 갖다 당겼어요. 쿼드점 잡아서. 그러니까 뒤에 있겠죠.
그냥 뭐 별거 아니지만 작업하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속 해요. 뭔가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러지? 그럼 본인이 이제 또 땡겨서 수정을 하겠죠? 그런 작업을 한 10번 하다 보면은 구성평면이라는 게 플래너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플래너 스냅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게 어떤 본인의 오류로 인해서 익숙해지는 경우, 이해되는 경우가 사실 저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익스트루드, 언론 커브, 익스트루더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엔터, 패스. 근데 니어 스타트예요. 끝에 찍으면 안 돼요. 출발점 찍어주면 이렇게 면이 들어오죠. 이게 익스트루드, 언론 커브입니다. 마찬가지로 뚜껑을 씌워주고 싶어요. 뚜껑을 씌워주고 싶으면 덩어리 툴, 솔리드 툴에서 캡 플래너 홀이라고 여기 있네요. 캡 플래너 홀스. 여기도 우리가 항상 유의할 단어가 뭐냐면 플래너예요. 플래너. 자, 이걸 누르면은 면이 뚜껑이 닫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에는 로프트 명령어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가 어떻게 보면 로프트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 모델링에서. 라이노는 이 로프트, 일단은 이거 만들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피로 자, 이렇게 커브를 제가 복사를 했고요. 자, 로프트 명령어 넣고 항상 여러분들 이 커맨드 에어리어를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커맨드 에어리어 로프트 명령어 넣고 콕 찍고 엔터. 자, 그런데 찍을 때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라이너는 좀 예민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함수의 데이터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성과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그렇게 안 하시면은 한 10번 정도 틀리시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뭐 이런 어떤 노하우를 습득하실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은 라이노가 되게 예민한 프로그램이다. 자, 지금 여기 커브가 있죠. 제가 커브를 숨겨볼게요. 지워볼게요. 커브 지웠어요. 커브 없습니다. 커브 없고요. 로프트 명령을 넣으면 2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엣지를 커브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브 선택. 자, 지금 저는 2개를 연결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3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지만 일단 노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앞면과 뒷면 설정이 있는데 저는 뒷면 설정을 마젠타로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모델링은 앞면이 밖을 향하게 하는 모델링이 정석입니다. 그래야 고급 모델링으로 갔을 때 뭐 그라스호퍼를 썼을 때 패턴 작업을 할 때 꼬이지 않고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렌더링에는 관계는 없어요. 렌더링이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옵션을 살펴보면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쉐이디드 저 뷰에서 쉐이디드 그리고 백페이스 세팅을 싱글 컬러 올 백페이스 그리고 원하시는 컬러 선택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뒷면이 나오고 뒷면을 뒤집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좌측에 보시면은 플립 디렉션 마우스 우클릭입니다. 좌클릭 아니에요. 마우스 우클릭 누르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다시 로프트.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인을 눌러 주시면은 앞뒤가 뚫려 있는 아까 익스트루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뚜껑 닫을 수 있겠죠? 솔리드 툴.
캡 플래너 홀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커브를 이렇게 그려서 잘랐다. 탑뷰에서 명령어 스플릿 넣고 덩어리 잡고 커팅 오브젝트 선택해주면 잘리네요. 자, 여기를 채우고 싶어요. 자, 그럼 얘도 뚜껑 씌우듯이 캡 플래너 홀 플래너 안 되죠? 예, 플래너 아직 안 와요. 지금 곡선으로 잘랐죠? 예, 전혀 플래너 아직 안 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surface from 플래너 커브 플래너 안 되죠. 당연히. 자, 아까 배웠던 2, 3, 4 엣지 커브 4개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4개 그래서 아이고 잘못 잡았어. 이렇게 해주면 면이 메꿔지네요. 물론 뭐 패치로도 막을 수도 있고 뭐 쪼개서도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이렇게 4개일 경우에 서키스 평면이 아니라 4개 안에 있는 커브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면을 만들어 준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라이노는 뭐 동대문 DDP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을 만약 모델링 해라 라고 하면 철사를 준 거랑 똑같아요. 철사를 주고 그 위에 뭐 덮을 수 있는 뭐 면, 뭐 혹은 헝겊 혹은 뭐 그런 것들 한지 뭐 종이 뭐 이런 걸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폴리곤 기반의 모델링은 차락을 던져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차락을 주면 어떻게 돼요? 차락 주물럭주물럭 만들겠죠? 누가 더 빨리 만들까요? 누가 더 빨리 빠르겠죠? 당연히 차력으로 만든 게 빠르겠죠. 차력. 차력이 빠를 거예요. 근데 정교하진 않겠죠.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철사로 만든 거는 훨씬 시간은 걸리지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모델링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터디할 때는 차력으로 스터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철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러프하게 스케치하듯이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만들고 이게 순서가 좋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지금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 자, 로프트라는 명령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들을 면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서 형태를 덮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커브를 좀 다시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스냅이 안 걸려야 되는데 스냅을 끄고 F8 다시 자, 이렇게 곡선 4개. 자, 얘를 로프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서 명령을 넣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면이 만들어지죠. 아, 로프트라는 명령어는 평행한 선들을 연결해주는 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프트는. 자, 그 옆에 보시면은 로프트 옆에 Surface from Network of Curves가 있네요. 네트워크 커브. 자, 네트워크 뭐 망이라는 얘기 같아요. 망. 그쵸? 네트워크. 자, 얘를 지금 이렇게 망처럼 만들려면 여기 커브를 지금 그려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커브를 그리면은 어떻게 돼요? 접하지가 않아.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쵸? 그게 아니라 지금 보통 라인을 그릴 때는 제어점으로 그리는데 제어점이 아니라 편집점. 자, 두 번째 명령어를 넣으면은 여기 커브의 두 번째 포인트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꼭 만나는 지정된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면을 만들어 봤는데 하나는 로프트로 만들었고 하나는 네트워크로 만들었어요. 예. 만드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로프트는 평행한 라인, 그리고 네트워크는 크로스되는, 그렇죠? 네트워크의 형상에 어떤 선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서피스가 바로 네트워크 서피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라이노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두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